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짙은 숲과 높은 산, 그리고 압록강과 송화강이 흐르는 넓은 땅으로 가볼게요. 이곳에서 훗날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고구려예요. 오늘은 고구려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내일 밤에 이어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고구려의 건국 기원전 37년, 부여의 왕자였던 한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의 이름은 주몽이에요. 주몽은 활을 매우 잘 쏘았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주몽은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졸본 지방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세 가지 있어요. 건국자는 주몽, 건국 연도는 기원전 37년, 초기 수도는 졸본. 이 세 가지는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구려가 자리 잡은 곳은 산이 많고 험준한 땅이었어요. 평야는 많지 않았지만 외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사냥을 즐겼는데 이런 생활이 자연스럽게 강한 군사력의 바탕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처음에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귀족들이 모이는 제가회의를 거쳐야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태조왕 시대가 됩니다. 태조왕은 고구려를 본격적인 국가로 성장시킨 왕이에요.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하나씩 통합하면서 나라의 규모를 크게 넓혔고, 특히 옥저를 정복해서 동해안으로 진출합니다. 옥저 지역에서는 소금과 생선, 여러 특산물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런 정복 활동 덕분에 고구려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시험에서는 태조왕 하면 옥저 정복이 세트로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은 전쟁보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이때 뛰어난 재상 을파소가 왕에게 한 가지 제도를 건의합니다. 바로 진대법이에요. 진대법은 봄철 먹을 것이 부족한 농민에게 나라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에 갚도록 한 제도예요. 지금으로 치면 국가가 운영하는 무이자 생계 지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고국천왕 하면 반드시 진대법, 그리고 진대법을 건의한 을파소까지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해요. 고국천왕, 을파소, 진대법, 이 세 개가 세트랍니다. 이후 등장하는 왕은 미천왕이에요. 이 시기 중국에서는 한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는 혼란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이 틈을 정말 잘 이용했습니다. 한 나라가 설치했던 낙랑군, 그리고 대방군을 완전히 몰아냈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한나라 이후 약 400년 동안 중국 세력이 한반도 북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고구려가 이걸 완전히 끝냈기 때문이에요. 시험에서는 미천왕 하면 낙랑군 축출, 그리고 대방군 축출, 두 가지 모두 기억해 두셔야 한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항상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고국 원왕 시기에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백제의 근초고왕이 평양성까지 공격해왔고, 결국 고국 원왕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고구려 전체가 크게 흔들렸던 시기였답니다. 이 위기를 딛고 나라를 다시 일으킨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은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는데 크게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 불교를 공인했어요. 이게 372년의 일이에요. 전진에서 온 승려, 순도가 불교를 전해왔는데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기반이 되어주었답니다. 둘째, 태학을 설립했어요.
태학은 귀족 자제들을 교육하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나라를 다스릴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기 시작한 거죠. 셋째, 율령을 반포했어요. 법을 정비해서 나라 운영의 기준을 마련했답니다. 소수림왕 하면 율령, 태학, 불교 공인 372년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 해요. 이렇게 소수림왕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고구려는 드디어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전성기를 만든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북쪽으로는 후연을 공격하고 동쪽으로는 숙신을 복속시켰으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신라가 외의 침입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자 무려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기도 했답니다. 이 사건은 신라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운 뒤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한동안 강해졌어요. 광개토 대왕의 이 모든 업적은 광개토 대왕릉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석은 현재 중국 지안에 남아있는데 고구려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자료랍니다. 시험에서는 광개토 대왕 하면 영토 최대 확장, 신라 구원 5만 군대, 그리고 광개토 대왕릉비가 세트로 나온답니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왕이 장수왕이에요. 이름처럼 정말 오랫동안 무려 79년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장수왕은 먼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어요.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장수왕이 세운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평양천도예요. 왜 평양으로 옮겼을까요? 평양은 농사가 잘 되고 중국과의 교류도 편리했으며 무엇보다 남쪽으로 진출하기에 훨씬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이렇게 도읍을 옮긴 뒤 장수왕은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요. 그 결과로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겨야 했답니다. 장수왕 때 고구려가 한강 유역까지 내려왔다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바로 충주 고구려비예요. 시험에서 장수왕 하면 평양천도, 남진정책, 475년 한성 함락, 계로왕 전사, 백제 웅진천도, 충주 고구려비 이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함께 걸어온 고구려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주몽이 기원전 37년 졸본에서 나라를 세우고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면서 힘을 키우고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고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완전히 몰아냈고 고국원왕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위기를 맞았고 소수림왕이 율령, 불교 공인 372년 태학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고 광개토 대왕이 후연 격파, 신라 구원 5만 군대, 영토 최대 확장을 이뤘으며 장수왕이 평양천도, 남진정책, 475년 한성 함락으로 전성기를 완성했어요. 이 흐름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져도 고구려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짙은 숲과 높은 산 그리고 압록강과 송화강이 흐르는 넓은 땅으로 가볼게요. 이곳에서 훗날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고구려예요. 오늘은 고구려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내일 밤에 이어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고구려의 건국 기원전 37년, 부여의 왕자였던 한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의 이름은 주몽이에요. 주몽은 활을 매우 잘 쏘았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주몽은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졸본 지방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세 가지 있어요. 건국자는 주몽, 건국 연도는 기원전 37년, 초기 수도는 졸본. 이 세 가지는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구려가 자리 잡은 곳은 산이 많고 험준한 땅이었어요. 평야는 많지 않았지만 외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사냥을 즐겼는데, 이런 생활이 자연스럽게 강한 군사력의 바탕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처음에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귀족들이 모이는 제가회의를 거쳐야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태조왕 시대가 됩니다. 태조왕은 고구려를 본격적인 국가로 성장시킨 왕이에요.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하나씩 통합하면서 나라의 규모를 크게 넓혔고, 특히 옥저를 정복해서 동해안으로 진출합니다. 옥저 지역에서는 소금과 생선, 여러 특산물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런 정복 활동 덕분에 고구려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시험에서는 태조왕 하면 옥저 정복이 세트로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은 전쟁보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이때 뛰어난 재상 을파소가 왕에게 한 가지 제도를 건의합니다. 바로 진대법이에요. 진대법은 봄철 먹을 것이 부족한 농민에게 나라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에 갚도록 한 제도예요. 지금으로 치면 국가가 운영하는 무이자 생계 지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고국천왕 하면 반드시 진대법, 그리고 진대법을 건의한 을파소까지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해요. 고국천왕, 을파소, 진대법, 이 세 개가 세트랍니다. 이후 등장하는 왕은 미천왕이에요. 이 시기 중국에서는 한나라가 무너지고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는 혼란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이 틈을 정말 잘 이용했습니다. 한나라가 설치했던 낙랑군, 그리고 대방군을 완전히 몰아냈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한나라 이후 약 400년 동안 중국 세력이 한반도 북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고구려가 이걸 완전히 끝냈기 때문이에요. 시험에서는 미천왕 하면 낙랑군 축출, 그리고 대방군 축출, 두 가지 모두 기억해 두셔야 한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항상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고국 원왕 시기에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백제의 근초고왕이 평양성까지 공격해왔고, 결국 고국 원왕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고구려 전체가 크게 흔들렸던 시기였답니다. 이 위기를 딛고 나라를 다시 일으킨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은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는데 크게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 불교를 공인했어요. 이게 372년의 일이에요. 전진에서 온 승려 순도가 불교를 전해왔는데,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기반이 되어주었답니다. 둘째, 태학을 설립했어요. 태학은 귀족 자제들을 교육하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나라를 다스릴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기 시작한 거죠. 셋째, 율령을 반포했어요. 법을 정비해서 나라 운영의 기준을 마련했답니다. 소수림왕 하면 율령, 태학, 불교 공인 372년,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 해요. 이렇게 소수림왕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고구려는 드디어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전성기를 만든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북쪽으로는 후연을 공격하고 동쪽으로는 숙신을 복속시켰으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신라가 외의 침입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자 무려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기도 했답니다. 이 사건은 신라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운 뒤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한동안 강해졌어요. 광개토 대왕의 이 모든 업적은 광개토 대왕릉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석은 현재 중국 지안에 남아 있는데 고구려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자료랍니다. 시험에서는 광개토 대왕 하면 영토 최대 확장, 신라 구원 5만 군대, 그리고 광개토 대왕릉비가 세트로 나온답니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왕이 장수왕이에요. 이름처럼 정말 오랫동안 무려 79년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장수왕은 먼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어요.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장수왕이 세운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평양천도예요. 왜 평양으로 옮겼을까요? 평양은 농사가 잘 되고 중국과의 교류도 편리했으며 무엇보다 남쪽으로 진출하기에 훨씬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이렇게 도읍을 옮긴 뒤 장수왕은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요. 그 결과로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겨야 했답니다. 장수왕 때 고구려가 한강 유역까지 내려왔다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바로 충주 고구려비예요. 시험에서 장수왕 하면 평양천도, 남진정책, 475년 한성 함락, 계로왕 전사, 백제 웅진천도, 충주 고구려비, 이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함께 걸어온 고구려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주몽이 기원전 37년 졸본에서 나라를 세우고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면서 힘을 키우고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고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완전히 몰아냈고 고국원왕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위기를 맞았고 소수림왕이 율령, 불교 공인 372년 태학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고 광개토 대왕이 후연 격파, 신라 구원 5만 군대, 영토 최대 확장을 이뤘으며 장수왕이 평양천도, 남진정책, 475년 한성 함락으로 전성기를 완성했어요. 이 흐름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져도 고구려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짙은 숲과 높은 산, 그리고 압록강과 송화강이 흐르는 넓은 땅으로 가볼게요. 이곳에서 훗날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고구려예요. 오늘은 고구려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내일 밤에 이어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고구려의 건국 기원전 37년 부여의 왕자였던 한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의 이름은 주몽이에요. 주몽은 활을 매우 잘 쏘았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주몽은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졸본 지방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3가지 있어요. 건국자는 주몽, 건국 연도는 기원전 37년, 초기 수도는 졸본. 이 3가지는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구려가 자리 잡은 곳은 산이 많고 험준한 땅이었어요. 평야는 많지 않았지만 외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사냥을 즐겼는데 이런 생활이 자연스럽게 강한 군사력의 바탕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처음에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귀족들이 모이는 제가회의를 거쳐야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태조왕 시대가 됩니다. 태조왕은 고구려를 본격적인 국가로 성장시킨 왕이에요.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하나씩 통합하면서 나라의 규모를 크게 넓혔고 특히 옥저를 정복해서 동해안으로 진출합니다. 옥저 지역에서는 소금과 생선, 여러 특산물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런 정복 활동 덕분에 고구려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시험에서는 태조왕 하면 옥저 정복이 세트로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은 전쟁보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이때 뛰어난 재상 을파소가 왕에게 한 가지 제도를 건의합니다. 바로 진대법이에요. 진대법은 봄철 먹을 것이 부족한 농민에게 나라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에 갚도록 한 제도예요. 지금으로 치면 국가가 운영하는 무이자 생계 지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고국천왕 하면 반드시 진대법, 그리고 진대법을 건의한 을파소까지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해요. 고국천왕, 을파소, 진대법, 이 3개가 세트랍니다. 이후 등장하는 왕은 미천왕이에요. 이 시기 중국에서는 한나라가 무너지고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는 혼란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이 틈을 정말 잘 이용했습니다. 한나라가 설치했던 낙랑군, 그리고 대방군을 완전히 몰아냈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한나라 이후 약 400년 동안 중국 세력이 한반도 북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고구려가 이걸 완전히 끝냈기 때문이에요. 시험에서는 미천왕 하면 낙랑군 축출, 그리고 대방군 축출, 2가지 모두 기억해 두셔야 한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항상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고국 원왕 시기에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백제의 근초고왕이 평양성까지 공격해왔고 결국 고국 원왕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고구려 전체가 크게 흔들렸던 시기였답니다. 이 위기를 딛고 나라를 다시 일으킨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은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는데 크게 3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 불교를 공인했어요. 이게 372년의 일이에요. 전진에서 온 승려, 순도가 불교를 전해왔는데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기반이 되어주었답니다. 둘째, 태학을 설립했어요. 태학은 귀족 자제들을 교육하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나라를 다스릴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기 시작한 거죠. 셋째, 율령을 반포했어요. 법을 정비해서 나라 운영의 기준을 마련했답니다. 소수림왕 하면 율령, 태학, 불교 공인 372년, 이 4가지를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 해요. 이렇게 소수림왕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고구려는 드디어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전성기를 만든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북쪽으로는 후연을 공격하고 동쪽으로는 숙신을 복속시켰으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신라가 외의 침입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자 무려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기도 했답니다. 이 사건은 신라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운 뒤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한동안 강해졌어요. 광개토 대왕의 이 모든 업적은 광개토 대왕릉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석은 현재 중국 지안에 남아 있는데 고구려의 역사와 국제 관계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자료랍니다. 시험에서는 광개토대왕 하면 영토 최대 확장, 신라 구원 5만 군대, 그리고 광개토대왕 능비가 세트로 나온답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왕이 장수왕이에요. 이름처럼 정말 오랫동안 무려 79년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장수왕은 먼저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광개토대왕 능비를 세웠어요.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광개토대왕 능비는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장수왕이 세운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평양천도예요. 왜 평양으로 옮겼을까요? 평양은 농사가 잘 되고 중국과의 교류도 편리했으며 무엇보다 남쪽으로 진출하기에 훨씬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이렇게 도읍을 옮긴 뒤 장수왕은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요. 그 결과로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겨야 했답니다. 장수왕 때 고구려가 한강 유역까지 내려왔다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바로 충주 고구려비예요. 시험에서 장수왕 하면 평양천도, 남진정책, 475년 한성 함락, 계로왕 전사, 백제 웅진천도, 충주 고구려비, 이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함께 걸어온 고구려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주몽이 기원전 37년 졸본에서 나라를 세우고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면서 힘을 키우고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고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완전히 몰아냈고 고국원왕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위기를 맞았고 소수림왕이 율령, 불교 공인 372년 태학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고 광개토대왕이 후연격파, 신라 구원 5만 군대, 영토 최대 확장을 이뤘으며 장수왕이 평양천도, 남진정책, 475년 한성 함락으로 전성기를 완성했어요. 이 흐름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져도 고구려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짙은 숲과 높은 산, 그리고 압록강과 송화강이 흐르는 넓은 땅으로 가볼게요. 이곳에서 훗날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고구려예요. 오늘은 고구려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내일 밤에 이어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고구려의 건국 기원전 37년 부여의 왕자였던 한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의 이름은 주몽이에요. 주몽은 활을 매우 잘 쏘았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주몽은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졸본 지방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세 가지 있어요. 건국자는 주몽, 건국 연도는 기원전 37년, 초기 수도는 졸본. 이 세 가지는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구려가 자리 잡은 곳은 산이 많고 험준한 땅이었어요. 평야는 많지 않았지만 외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사냥을 즐겼는데 이런 생활이 자연스럽게 강한 군사력의 바탕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처음에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귀족들이 모이는 제가회의를 거쳐야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태조왕 시대가 됩니다. 태조왕은 고구려를 본격적인 국가로 성장시킨 왕이에요.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하나씩 통합하면서 나라의 규모를 크게 넓혔고 특히 옥저를 정복해서 동해안으로 진출합니다. 옥저 지역에서는 소금과 생선, 여러 특산물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런 정복 활동 덕분에 고구려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시험에서는 태조왕 하면 옥저 정복이 세트로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은 전쟁보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이때 뛰어난 재상 을파소가 왕에게 한 가지 제도를 건의합니다. 바로 진대법이에요. 진대법은 봄철 먹을 것이 부족한 농민에게 나라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에 갚도록 한 제도예요. 지금으로 치면 국가가 운영하는 무이자 생계 지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고국천왕 하면 반드시 진대법, 그리고 진대법을 건의한 을파소까지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해요. 고국천왕, 을파소, 진대법, 이 세 개가 세트랍니다. 이후 등장하는 왕은 미천왕이에요. 이 시기 중국에서는 한나라가 무너지고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는 혼란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이 틈을 정말 잘 이용했습니다. 한나라가 설치했던 낙랑군, 그리고 대방군을 완전히 몰아냈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한나라 이후 약 400년 동안 중국 세력이 한반도 북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고구려가 이걸 완전히 끝냈기 때문이에요. 시험에서는 미천왕 하면 낙랑군 축출, 그리고 대방군 축출, 두 가지 모두 기억해 두셔야 한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항상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고국 원왕 시기에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백제의 근초고왕이 평양성까지 공격해왔고 결국 고국 원왕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고구려 전체가 크게 흔들렸던 시기였답니다. 이 위기를 딛고 나라를 다시 일으킨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은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는데 크게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 불교를 공인했어요. 이게 372년의 일이에요. 전진에서 온 승려, 순도가 불교를 전해왔는데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기반이 되어주었답니다. 둘째, 태학을 설립했어요. 태학은 귀족 자제들을 교육하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나라를 다스릴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기 시작한 거죠. 셋째, 율령을 반포했어요. 법을 정비해서 나라 운영의 기준을 마련했답니다. 소수림왕 하면 율령, 태학, 불교 공인 372년,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 해요. 이렇게 소수림왕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고구려는 드디어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전성기를 만든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북쪽으로는 후연을 공격하고 동쪽으로는 숙신을 복속시켰으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신라가 외의 침입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자 무려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기도 했답니다. 이 사건은 신라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운 뒤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한동안 강해졌어요. 광개토 대왕의 이 모든 업적은 광개토 대왕릉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석은 현재 중국 지안에 남아있는데 고구려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자료랍니다. 시험에서는 광개토 대왕 하면 영토 최대 확장, 신라 구원 5만 군대, 그리고 광개토 대왕릉비가 세트로 나온답니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왕이 장수왕이에요. 이름처럼 정말 오랫동안 무려 79년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장수왕은 먼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어요.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장수왕이 세운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평양천도예요. 왜 평양으로 옮겼을까요? 평양은 농사가 잘 되고 중국과의 교류도 편리했으며 무엇보다 남쪽으로 진출하기에 훨씬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이렇게 도읍을 옮긴 뒤 장수왕은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요. 그 결과로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겨야 했답니다. 장수왕 때 고구려가 한강 유역까지 내려왔다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바로 충주 고구려비예요. 시험에서 장수왕 하면 평양천도, 남진정책, 475년 한성 함락, 계로왕 전사, 백제 웅진천도, 충주 고구려비, 이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함께 걸어온 고구려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주몽이 기원전 37년 졸본에서 나라를 세우고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면서 힘을 키우고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고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완전히 몰아냈고 고국원왕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위기를 맞았고 소수림왕이 율령, 불교 공인 372년 태학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고 광개토대왕이 후연격파, 신라 구원 5만 군대, 영토 최대 확장을 이뤘으며 장수왕이 평양천도, 남진정책, 475년 한성 함락으로 전성기를 완성했어요. 이 흐름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져도 고구려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불을 끄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보세요. 눈을 감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짙은 숲과 높은 산 그리고 압록강과 송화강이 흐르는 넓은 땅으로 가볼게요. 이곳에서 훗날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탄생합니다. 바로 고구려예요. 오늘은 고구려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졸리시면 그냥 잠드셔도 괜찮아요. 내일 밤에 이어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고구려의 건국 기원전 37년 부여의 왕자였던 한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의 이름은 주몽이에요. 주몽은 활을 매우 잘 쏘았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름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주몽은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졸본 지방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세 가지 있어요. 건국자는 주몽, 건국 연도는 기원전 37년, 초기 수도는 졸본. 이 세 가지는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구려가 자리 잡은 곳은 산이 많고 험준한 땅이었어요. 평야는 많지 않았지만 외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천혜의 요새였답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고 사냥을 즐겼는데 이런 생활이 자연스럽게 강한 군사력의 바탕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처음에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귀족들이 모이는 제가회의를 거쳐야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태조왕 시대가 됩니다. 태조왕은 고구려를 본격적인 국가로 성장시킨 왕이에요. 주변의 여러 부족들을 하나씩 통합하면서 나라의 규모를 크게 넓혔고 특히 옥저를 정복해서 동해안으로 진출합니다. 옥저 지역에서는 소금과 생선, 여러 특산물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런 정복 활동 덕분에 고구려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시험에서는 태조왕 하면 옥저 정복이 세트로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은 전쟁보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어요. 이때 뛰어난 재상 을파소가
왕에게 한 가지 제도를 건의합니다. 바로 진대법이에요. 진대법은 봄철 먹을 것이 부족한 농민에게 나라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후에 갚도록 한 제도예요. 지금으로 치면 국가가 운영하는 무이자 생계 지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고국천왕하면 반드시 진대법, 그리고 진대법을 건의한 을파소까지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해요. 고국천왕, 을파소, 진대법, 이 세 개가 세트랍니다. 이후 등장하는 왕은 미천왕이에요. 이 시기 중국에서는 한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는 혼란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고구려는 이 틈을 정말 잘 이용했습니다. 한 나라가 설치했던 낙랑군, 그리고 대방군을 완전히 몰아냈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한나라 이후 약 400년 동안 중국 세력이 한반도 북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고구려가 이걸 완전히 끝냈기 때문이에요. 시험에서는 미천왕 하면 낙랑군 축출, 그리고 대방군 축출, 두 가지 모두 기억해 두셔야 한답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항상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고국 원왕 시기에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백제의 근초고왕이 평양성까지 공격해왔고 결국 고국 원왕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나라의 왕이 전쟁에서 전사한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고구려 전체가 크게 흔들렸던 시기였답니다. 이 위기를 딛고 나라를 다시 일으킨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은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는데 크게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 불교를 공인했어요. 이게 372년의 일이에요. 전진에서 온 승려, 순도가 불교를 전해왔는데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기반이 되어주었답니다. 둘째, 태학을 설립했어요. 태학은 귀족 자제들을 교육하는 국립교육기관이에요. 나라를 다스릴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기 시작한 거죠. 셋째, 율령을 반포했어요. 법을 정비해서 나라 운영의 기준을 마련했답니다. 소수림왕 하면 율령, 태학, 불교 공인 372년,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 해요. 이렇게 소수림왕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고구려는 드디어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전성기를 만든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광개토 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북쪽으로는 후연을 공격하고 동쪽으로는 숙신을 복속시켰으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신라가 외의 침입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자 무려 5만 명의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기도 했답니다. 이 사건은 신라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운 뒤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한동안 강해졌어요. 광개토 대왕의 이 모든 업적은 광개토 대왕릉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석은 현재 중국 지안에 남아있는데 고구려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자료랍니다. 시험에서는 광개토 대왕 하면 영토 최대 확장, 신라 구원 5만 군대, 그리고 광개토 대왕릉비가 세트로 나온답니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왕이 장수왕이에요. 이름처럼 정말 오랫동안 무려 79년이나 왕위에 있었어요. 장수왕은 먼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웠어요.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인데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이 아니라 장수왕이 세운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평양천도예요. 왜 평양으로 옮겼을까요? 평양은 농사가 잘 되고 중국과의 교류도 편리했으며 무엇보다 남쪽으로 진출하기에 훨씬 유리한 위치였거든요. 이렇게 도읍을 옮긴 뒤 장수왕은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쳐요. 그 결과로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의 계로왕을 전사하게 만들었어요. 이 충격으로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겨야 했답니다. 장수왕 때 고구려가 한강 유역까지 내려왔다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바로 충주 고구려비예요. 시험에서 장수왕 하면 평양천도, 남진정책, 475년 한성함락, 계로왕 전사, 백제 웅진천도, 충주 고구려비, 이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잠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함께 걸어온 고구려의 흐름을 한 번 더 떠올려 볼게요. 주몽이 기원전 37년 졸본에서 나라를 세우고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면서 힘을 키우고 고국천왕이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했고 미천왕이 낙랑군과 대방군을 완전히 몰아냈고 고국원왕이 근초고왕과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위기를 맞았고 소수림왕이 율령, 불교 공인 372년 태학으로 나라를 다시 세웠고 광개토대왕이 후연격파, 신라 구원 5만 군대, 영토 최대 확장을 이뤘으며 장수왕이 평양천도, 남진정책, 475년 한성함락으로 전성기를 완성했어요. 이 흐름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져도 고구려 파트는 걱정 없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